안녕하세요. 더하기에 도전하는 기록.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게 될 건, 오늘도 바람이 세네요. 나의 기록으로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하게 될 건 고인이 떠난 당시에 제가 겪었던 아픔들 그리고 찾아온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어둡고 힘든 기억이라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심리학자분들이나 혹시 관련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넘기셔도 좋아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들. 저는 처음에 현실감이 안 들었어요. 그러다 순간 정신이 들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게 머릿속으로 빠르게 그려졌어요. 돈은 어떻게 벌지? 내 이전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현실적인 걱정과 이제 남은 가족들이라도 내가 지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울면서 허비할 수는 없다. 나는 할 일이 많다. 그 뒤로 다른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형사님들께 자세한 경위를 설명드린 후 비보를 듣고 찾아온 그들이 오열하는 내내 제가 무너지지 않게 잡고 쫙 지탱해줬어요. 그들이 오열하는데 나를 잡고 지탱하라고 붙잡아줬어요. 하지만 장례식장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우는데 유독 울지 않는 저를 보고 형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저를 굉장히 의심스럽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몇 번이고 저를 그렇게 쳐다봐서 그때는 그냥 내가 울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다른 조문객들이 너무 평온해 보이는 저를 보고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결정타는 주위 사람들이었어요. 오열하지 않는 저에게 그동안 제가 가족한테 하지 못했던 일들, 고인을 헌금하고 남은 가족도 욕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미 고인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들도 상처가 컸고 경황이 없을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기는 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제게 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하고 나오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오열하게 됐어요. 진짜 마지막이구나. 그런 애도의 눈물 반?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 저들은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지? 이런 공포에 질린 눈물 반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준 시선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뒤로 거식증이 왔었어요. 제가 너무 평온하게 밥을 먹고 행동을 하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있으려고 한 건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르게 보였던 거죠. 내가 뭘 먹고 사는 게 당연한데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나는 이래도 되는 걸까? 결국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도 되는 걸까? 계속 제 부정적인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면서 음식을 점차 먹을 수 없게 됐고, 일어났다가 어딜 가는데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바닥인 거예요. 먹은 게 없으니까 기력이 없어서 쓰러진 거예요. 그 뒤로 살려고 억지로 먹었지만 제 머릿속은 제가 먹는데 느끼는 죄책감 때문에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살려고 먹고 비워내고 먹고 또 굶고, 그런 거식증과 폭식증이 겹쳐서 왔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끊이지를 않으니까 결국엔 불안장애인
공황장애가 왔어요. 나한테 너무 생명의 위협이 올 것 같다. 나도 왠지 가야 될 것 같다. 주위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는 것 같다. 실제가 아닌 걸 아는데 제 머릿속에 부정적인 상상으로 인해 제 몸이 실제로 죽을 것 같은 반응이 시작된 거죠. 또 제가 머물고 있던 사회로 다시 돌아가니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려고 해도 나는 너무 두려운데, 아무나 잡고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가족들한테도요. 점점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겹쳐서 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들도 이런 상태에 빠졌었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인해 유가족 모임을 찾게 됐어요. 내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인데 그래도 살고 싶어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발버둥이라도 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앞서 말한 공기관들을 찾게 됐고요. 그 뒤로는 점점 저를 스스로 치유해 나가서,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전을 되찾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있었어요. 바로 설리 씨와 구하라 씨인데요. 제가 학창시절 공부 때문에 힘들었을 때 가장 즐겨 듣던 노래가 FX와 카라의 노래였어요. 너무 힘들 때 그들의 노랫소리로, 그들의 뮤직비디오로 힐링을 받았었는데, 내 10대를 함께했던 그런 스타들이 안 그래도 가족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간격으로 차례대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나빠지고, 또 괜찮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3개월을 그렇게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그 후로 든 생각이, 이제 더 이상은 소중한 한 사람이라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아니구나.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제가 어떻게든 기쁘게 만들어서 다시 삶의 이유를 되찾게 만들고 싶어요. 또 제 채널을 연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그럼 오늘도 나의 기록으로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도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관련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이나 아직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리기를 많이 망설였는데요. 아, 내가 저랬던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가 그때 겪었던 생각들은 두려움과 일시적 공황으로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그런 공황에 빠졌을 때 사고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렇게 봐주셔도 좋고, 혹은 저처럼 그렇게 다짐을 하셨다가 남의 시선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남의 시선에 휘둘리며 살지 않고요. 남이 어떻게 보든 저는 저대로, 그들이 말하는 평가대로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는 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제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지 않은 이상 모두 다들 실수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요. 저도 그랬을 테고 다른 사람도 그랬을 거라 믿어요. 그들이 일부러 상처를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때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가족을 사별하고 또 제가 좋아하던 스타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까 또 제가 그런 공황 상태에 빠졌었잖아요. 저도 실제로는 아니지만 몸이 극한의 공포에 휩싸이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감각을 느꼈잖아요. 공황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것 같아요. 뭘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뭘 해도 죽기보다 더 하겠어? 사실 그런 사별과 공포를 겪고 나니까 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다가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하지만 나는 내 주어진 삶을 더 충실히 살아야겠다.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목표가 있다.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나와 당신이 존재해서 감사한 하루입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두 손 모아 인사드릴게요. 나마스테. 오늘도 옥상에 피크닉을 왔어요. 근데 고양이가 몇 번 이미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상하게 제가 옥상으로 유튜브를 찍으러 오면 항상 고양이가 저를 뒤따라와서 지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행복해요. 이제 갔네요. 저도 이만 조금만 햇빛을 더 쐬다가 가야겠어요. 그럼 안녕.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 야옹이 그러면 안 돼.